자, 59번 보죠. 자, 국내사법령상 개업공개사의 휴업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기억에, 자, 개업공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한 전 신고해야 된다. 3월을 초과하죠. 미리 하는 거죠. 예, 네, 맞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휴업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국토교통부에 전한 신고서에 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휴업신고서가 있거든요. 자, 신고서 서식은 어디 있어요? 서식은 대통령령이에요? 국토교통부령이에요? 자, 다시 한번. 자, 뭐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뭐뭐는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대통령령은 주로 기준, 요건, 절차 등이 대통령령이 있다고 그랬죠. 국토교통부령은 서류, 그 다음에 서식, 법정서식. 법정서식이 어디냐면 국토교통부령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증, 교부, 재교부. 이런 것들은 국토교통부령. 그러니까 지금 이 신고서 서식은 어디 있다? 신고서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이 있는 거예요. 서식, 법정서식 있죠? 자, 신고서, 인장등록 신고서 이런 거. 서식들 국토교통부에 있어요. 자, 디귿에 등록관청은 시험시험을 하는 때 개업공개사는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 철거해야 된다. 간판 철거가 뭐였죠? 이전 신고, 폐업 신고, 네, 등록 취소 세 가지 있죠? 자, 세 가지. 자, 그럼 60번 국내사법령상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까 이거 한번 풀어본 것 같은데요. 자, 2개월에 휴업을 하는 경우 신고 의무 없다. 몇 개월 초과예요? 3개월 초과죠. 이게 맞는 내용이죠. 취약을 이유로 휴업은 6개월 초과할 수 있다. 6개월 초과할 수 있다. 취약을 이유로 6개월 초과할 수 있죠. 뭐야? 요, 입, 취, 준. 요양, 입영, 학교 가는 거죠. 업이라고 하면 틀려졌죠. 취직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했죠. 자, 그다음에 3번에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를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기간 변경 신고하고 업무재개 신고는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 그랬죠. 4번에 등록관청에 폐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 사무소 간판 철거한다. 언제까지예요? 지체 없이. 그 다음에 5번에 중개사무소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 업무재개 신고하면 즉시 돌려주라고 그랬죠? 네. 자, 그러면 다음. 자, 공유사법령상 개업공개사가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는 사유를 모두 미리 신고합니다. 질병으로 요양을 위한 6개월 초과하는 휴업 미리 신고죠. 신고한 휴업기간의 변경 미리 신고죠. 분사무소 폐업 신고, 분사무소 폐업하고자 합니다. 폐업 신고. 자, 분사무소 개별적으로 휴업 신고,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다.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한마디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날 거예요. 자, 분사무소 개별적으로 휴업 신고,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다. 못 들어봤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기억 안 나요? 아, 이거 돌리면 돼요, 저거. 아까 여기 카메라 찍었습니다. 돌리면 돼요. 자, 분사무소 개별적으로 휴업 신고,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돼요? 미리 신고하는 거죠. 자, 신고한 휴업 중개업의 업무 중개업 재개 신고 미리 하는 거죠. 예. 그럼 다죠? 예. 작년 문제입니다. 쉽죠? 안 쉬워요? 자, 이제 중개계약 부분 들어갑니다. 자, 국내사법령상 중개계약은 설명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짝진 것은 했습니다. 자, 기억에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한 표준서식에 중개계약서를 사유해야 된다. 일반 중개계약이죠? 일반 중개계약은 어떻게 돼요? 일반 중개계약은 표준서식 사용할 의무 없죠. 예, 그렇죠. 틀렸죠? 자,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경우 특별한 약정을 위한
중개 유효기간 3개월이다. 맞아요. 예. 약정 있으면 약정이 하고 약정이 없다면 3개월이죠. 전속중개계약서 이런 경우 개업공개사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된다. 예, 맞는 내용. 요거 위반하면요. 서식 관련 위반. 예, 업무정지. 자, 서식 관련 위반하면 딱 이제 떠오르는 게 연습합니다. 서식 관련 위반하면 업무정지. 그러면 X, O 이렇게 되죠. 자, 63번 공인사법령상 중개계약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전속중개계약에는 개업공개사무소 소재지가 기재된다. 자,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사무소 소재지 있습니다. 거기 맨 밑에 여러분들 일반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맨 밑에 그 뭡니까? 개업공개사는 있죠? 거기에 소재지 이런 내용 있어요. 생년월일 소재지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전화번호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공동상속 부동산의 교환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 이거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이런 경우는 이 문제는요 사실 좀 종합적인 문제예요. 실무적인 부분과 섞여서 나오는데요. 최근 연도는 이렇게 종합 문제가 많이 안 나왔는데 한 22, 1, 2, 3, 4 같은 경우는 종합 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이게 여러 군데가 어떻게 돼요?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당연히 어떻게 돼요? 상속이라면 상속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사 확인 설명서에서 권리관계와 승강기 유무는 개업공개 기본항의 사항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배운 부분은 아닌데 어차피 기출문제가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아직 안 배운 부분도 어떻게 돼요? 진도 나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안 배운 부분이지만 한번 해봅시다. 자, 주거용 건축물에 보면 권리관계와 승강기 유무는 기본 확인, 자, 권리관계는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권리관계는 기본 확인 사항이 있는데, 승강기는 내부 시설물 상태에 있거든요. 시설물 상태는, 자, 개업공개사 세부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승강기는, 권리관계는 어디에 있고요? 기본 확인 사항. 권리관계는 어디 있다? 기본 확인 사항이고, 그 다음에 또, 승강기는 어디 있다? 세부 확인 사항. 확인설명서 서식 작성법은 저쪽 중개 실무에 나와요. 제 기본서 교재는 저쪽 중개 실무에 있습니다. 자, 실무에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 의뢰인은 중개보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중개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예,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 체결 하죠. 50% 범위 내에서 비용 지불한다고 그랬죠. 자, 5번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상 신고 대상인은 소재지, 면적, 실제 거래계약 포함된다. 요거 맞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공인중개사 법령이 나오는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가 나오느냐? 24회 때는요 부동산 거래 신고 부분이 공인중개사법에 있었어요. 중개사법에 있다가 3년 전에 별도법으로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문제가 같이 섞여서 나옵니다. 이게 그렇다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64번 문제 보죠. 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기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자, 개업공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의뢰인이 중개대상으로 관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하면 아니 된다. 2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 정보를 공개할 경우 권리자 주소 성명을 공개해야 된다. 자,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아니 된다 그랬죠. 주소 성명 등 권리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면 아니 된다. 자, 그러면 3번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속중개 유효기간은 몇 개월이에요? 3개월. 약정이 없으면 3개월이죠. 자, 4번에 의뢰인은
개업공개사에게 거래 이전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일단 여기서 보죠. 누가 누구에게?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의뢰인이 개업공개사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위거 수준이 있었죠? 기억나시? 위치 및 규모. 뒤에 규모까지 꼭 기억을 했죠? 위자에서 위치만 기억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뒤에 꼭 뭘 기억하나? 규모, 위,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이었죠? 자, 그 다음에 거래정에 따른 중개, 보수예요, 보수수. 그 다음에 준수상. 위거 수준이었죠. 준수상.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사이에 준상. 자, 요 4개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돼요? 거래전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이렇게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맞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개업공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당해 계약서를 몇 년간요? 3년간 보존한다. 요거 위반하면요? 서식 관련 위반, 업무정지 이렇게 되죠. 이제 지금은 이게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있지 않지만 한 1개월 정도만 행정처분까지만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교육도 아마 들을 거예요. 서식 관련 위반 하면 업무정지 바로 나올 거야 아마. 자, 그럼 65번. 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가 국내사법령상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공개해야 할 정보입니다. 자, 벽면 도배 상태 있죠?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권리자 주소성 및 인적사항 이거는 안 되죠.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 연계성 맞고 오폐수 쓰레기 처리소 상태 맞죠? 니은만 빠지면 되죠? 예.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는 없어요. 자, 66번 보겠습니다. 국내사법령상 전속중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자, 개업공개사는 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의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 사항을 통지한다. 예. 자, 2주일의 1회 이상입니다. 2주일에 7일 이내 업무 처리 사항 통지해야 된다. 틀립니다. 2주일 단위로 계속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주일 이내에 업무 처리 사항을 통지해야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렇게 하면 2주일 이내. 자, 2주일에 1회 이상 이렇게 됐죠? 근데 요 2주일에 1회 이상을 2주일 이내에 업무 처리 사항을 통지해야 된다. 예, 그럼 틀려요. 2주일 이내 그러면 딱 2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죠? 예, 근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2주일 단위로 계속 해줘야 돼요. 이 문장은 2주일 단위로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주일 이내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한 번만 해주는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당사자의 다른 약정 없는 경우 몇 개월? 3개월. 자, 많이 봤던 거죠? 개업공개사가 전속중개계약 체결할 때 계약서를 몇 년간 보존? 3년. 자, 요게 틀렸죠? 자, 5년 요게 틀렸고요. 4번에 개업공개사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는 경우 중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하면 아니 된다. 그랬죠?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자, 7일 이내 물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7일 이내 공개하라고 그랬죠? 7일 이내 공개하지 않았거나 비공개 요청을 했는데 공개했거나 그러면 업무정지? 예, 업무정지. 도 답이에요. 요것도 답이에요. 요것도 답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 위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조금 떠올려야죠? 예, 상대 등록 취소. 자, 다시 한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7일 이내 물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또 비공개 요청했는데도 공개를 했거나 그럼 어떻게 된다? 상대 등록 취소 이렇게 됩니다.
상대 등록처는 뭐가 된다? 업무정지. 자, 그 다음에 5번에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합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죠? 당연히. 자, 그러면 67번. 국민사법령상 전속중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개혁에 특정한 개업군을 정하여 그 개업군에 한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중개계획이다. 맞는 내용? 이죠? 자, 나는 너에게만 뭐 하겠다? 의뢰하겠다라는 계약이죠? 자, 그러면 이혼의 당사자 간에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3개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2주일의 일 이상 중개업무 차례상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맞는 내용이죠. 요거 위반하면요. 요거 위반하면 상대 등록 취소죠. 상대 등록 취소는 뭐다? 업무정지. 리얼. 그러니까 제 강의는 이렇게 뭐 상대 등록 취소면 이렇게 모아가지고 암기 잘 안 시켜요. 그러니까 수업을 계속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 본문에서 계속 연습시킵니다. 요즘 출제 경향을 보면 단순하게 묻는 문제가 아닌 지문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걸 많이 아마 연습시킬 겁니다. 아마. 자, 그 다음에 리얼에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해당 중개사는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업공개사에게 위약금 지불 의무를 진다. 맞는 내용? 자, 보죠. 유효기간 내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의뢰하여,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래한 경우. 이렇게 됐죠? 의뢰한 경우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위약금 지불 의무가 없죠? 의뢰하여 뭐 됐을 때? 거래가 됐을 때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68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유사법령상 일반중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반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장관이 정한 표준서식 사용해야 한다. 일반중개계약서 그럼 표준서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표준서식? 있었죠? 아까 별지 14호서식 작성법 했었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있긴 있는데 이 서식을 사용할 의무 없죠. 이번에 자, 중개의뢰는 동일한 내용의 일반중개계약을 다수 개업공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일단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지금 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일반 중개 계약을 물어보는 거죠? 일반 중개 의미가 뭐예요? 의뢰인이 여러 개업공개사에게 의뢰하는 거죠? 그 중에서 거래가 성사되는 개업공개사는 보수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 개업공개사와 체결할 수 있죠. 일반 중개 계약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서면을 해야 한다는 규정 없죠. 그냥 입으로 해도 돼요. 구두계약.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중개계약이 뭐예요? 구두계약이죠. 4번에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개업공개사가 준수할 사항을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자, 아까 일반 중개계약서의 기재 사항이 뭐였죠? 미, 거, 수, 준,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수, 보수, 중개보수죠. 그 다음에 또 준, 수 사항이었죠. 이거를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5번에 개업공개사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정보망에 중개를 소개하는 정보를 공개된다.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물건 정보 공개 의무가 있었어 없었어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것이지 정보 공개 의무가 없었죠. 자, 다만 전속중개계약은 어떻게 돼요? 전속중개계약은 물건 정보 공개할 의무가 있었죠. 일반은 없죠. 자, 6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 소유 X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갑과
개옥기간 의뢰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갑과 의뢰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계약서 써야 돼요? 전속중개계약서. 자, 일반중개계약 갈 때 일반중개계약서 써야 돼요? 안 써도 되죠? 전속중개계약 체결할 때 전속중개계약서 써야 돼요. 법정서식 써야 되죠? 전속중개계약 작성하라 그랬죠? 이거 몇 년간 보관? 예, 요 두 가지 위반하면 업무정지. 제가 금방 뭐라 그랬죠? 서식 관련 위반하면 업무정지.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자, 그럼 1번 맞는 내용이죠? 예. 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 법 서식은 어디서 정한다? 국토교통부에 정합니다. 2번 갑과 을이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몇 개월이에요? 예, 약정하지 않으면 3개월. 3번에 을이 갑과 전속중개계약 체결 뒤 6개월 만에 그 계약서를 폐기한 경우 이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예, 맞아요. 3년간. 자, 보죠. 전속중개계약서는 몇 년간 보관? 3년. 예, 근데 유효기간 딱 끝나고 나서 6개월 만에 폐기해버렸어요. 그러면 3년간 보관할 의무를 위반한 거죠? 업무정지. 4번 갑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을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 내에 X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된다. 비공개 요청하면 일단 공개하면 안 되죠? 근데 비공개 요청하지 않은 경우 정보망 일간신문에 공개하라 그랬죠? 비공개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랬죠? 예, 그래서 중개사법은요 국어 실력이 좋아야 돼요. 이게 잘 보세요. 비공개 요청하지 않은 경우, 요청한 경우가 아니죠? 요청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공개하라는 거죠? 공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공개해야죠? 며칠이네? 그렇죠. 7일이네. 여기 2주일이었죠. 2주일이라고 그랬죠? 7일이네. 근데 2주일 어디서 써먹었어요? 어디서 써먹었죠? 2주일에 1회 이상. 예. 업무 처리 상황. 업무 처리 상황은 2주일에 1회 이상 그랬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을이 공개할 X부동산에 관한 정보에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의 연계성이 포함된다. 예, 공개사항에 해당이 되죠. 자, 7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관의 정보망이에요. 자, 잘 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전속중개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출제가 좀 많죠. 문제가. 근데 부동산거래 정보는 좀 출제가 조금 어떻게 돼요? 문제가 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특징이 보여요. 어느 파트는 문제가 좀 많이 있고 어느 파트는 좀 적게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적게 있는 거 포기하면 안 돼요. 중개사법하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요 두 가지는 포기할 게 없습니다. 언제든지 어디든지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 공부를 일단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실무 쪽에서는 제가 건너뛰는 것도 많고 그런데 자, 70번 보죠. 국내사법령상 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자격증 원본을 첨부해야 된다. 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할 때 신청서 제출하죠? 이때 서류 뭐가 들어가죠? 자, 자격증 원본 들어가나요? 자격증? 그렇죠. 사본이 들어가죠. 자, 지금 어디가 틀렸는지 아시겠죠? 원본, 사본도 문제 나와요. 그거는요. 그렇죠. 근데 거래정보사업자는 걸어둘 의무가 없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걸어두지. 그렇죠. 소속공개사로서는 걸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정보사업자는 사실 개시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원본 제출하면 어떻게 돼요? 원판 갖다 놓으면
나 집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4번. 자,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이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줄줄줄줄이다. 그 중에서 맞는 거 있겠죠? 자, 계속. 30일. 아, 나왔습니다. 답 30일이에요. 예. 그냥, 뭐, 7일부터 시작해서 나오다 보면 나와요, 이게. 자, 보죠.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지정해주고 지정서를 어떻게 한다? 교부하죠? 이 날짜가 며칠이었다? 30일입니다. 그 다음에 지정해줬죠? 그러면 운영규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정해가지고 누구의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뭘 받아라? 승인받아라 했죠? 이거는 지정받은 날부터 언제다? 3월 이내 이렇게 되죠. 자, 지금 날짜를요,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특히 공법. 중개사법도 중개사법이지만 공법 날짜 많죠. 숫자. 엄청나게 많죠. 그거 무슨 재주로 다 외우실래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눈에 익혀두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문제 풀다 보면, 이거 7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맞아요. 10일짜리 7일 바꿔놓죠? 그럼 문장으로서 쭉 나가다 보면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걸 숫자만 30일, 3개월, 이거 외워두다가는 나중에 실제로 보면요. 나중에 거의 못 찾아내요. 그러니까 뭘로 여러분들 익히시라? 문장으로 익혀라.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때, 학교 다닐 때요. 단어 외우지 말고 뭘로 하라 그랬어요? 지문 갖고 하라 그랬죠? 문장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놓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지정 신청을 하면, 지정해주고 지정 교부하는 거 며칠이고요? 30일. 지정받았죠? 지정받고 나서 운영규정 제정해서 국장이 승인받죠? 이거는 며칠이다? 3개월. 이렇게 됩니다. 자, 3번 해보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임대 중인 중개대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임차인의 성명을 공개해야 된다. 자, 전속중개계약 체결합니다.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사는 아니 된다 그랬죠? 아니 된다. 자, 4번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하여 거래정보사업자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번이 맞아요. 자, 지정 취소.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답니다.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취소할 수 있어요. 자, 지정 취소 사유를 보면 일단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뭐 했을 때? 거짓 부정 방법으로 지정받았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운영 규정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자, 이렇게 운영 규정 있죠? 요거 위반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자, 정보 공개.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공개하라 했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렇죠.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기억나시나요? 요 정보 공개 위반하면 일단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1년 이내 뭐였다? 운영하지 않았을 때. 1년 이내 운영하지 않았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사망, 그 다음에 해산으로 운영이 불가능했을 때. 요때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때 사망 해산은 죽었죠? 원래 이제 취소는요, 없애는 거죠. 이 강력한 행정처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이라는 변명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라는 변명의 기회를 주는 건 청문인데, 죽었죠? 죽은 사람한테 야, 네 거 취소할 거니까 와라. 와요? 못 오겠죠? 그러니까 청문 대상 이단이다? 아니다. 이건 청문 대상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4번이
4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해산으로 개수적 운영 불가하다. 취소할 수 있다. 맞고요. 자, 5번에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 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된 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 이익을 위해 직접 조사한 중개된 정보도 공개할 수 있다.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라 그랬죠? 자,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거래정보사업자는 자 다시 정보공개 위반이에요. 정보 위반.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요겁니다.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공개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나오죠. 요거 위반하면요 지정, 취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형벌 이거는 1-1도 해당돼요. 그래서 요 내용입니다. 자, 71번 보겠습니다. 공유사법령상 부동산 거래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맞는 내용이죠.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 공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사업 정보에 공개해야 된다. 금방 얘기했던 건 정보공개 위반. 자, 그러면 이거 1번과 2번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지정, 취소.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죠. 3번에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정보망 설치, 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OX. 자, 요거예요. 1년 이내 뭐 한 거예요? 1년 이내 운영하지 않았죠. 운영하지 않았죠. 요겁니다. 지정, 취소.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욕하지 마세요. 다 들립니다, 지금. 그냥 나 욕하지 마세요. 난 죄 없어요, 지금. 이거 누가 내서 거예요? 내가 안 냈어요. 아, 그렇죠. 제 욕하는 거 아니죠? 자, 근데 이제 곧 있으면 저 욕 엄청나게 막 들어먹어요. 5월달에 아마 5번 때는 욕 꽤 아마 들어먹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지정 취소를 해야 한다가 아니고 뭐예요? 할 수 있다. 자, 4번에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정보망 이용 및 정보 제공의 방법에 관한 운영을 정하여 국토교통원장에 승인 얻어야 된다. 자, 언제부터죠? 지정받은 날로부터 언제까지? 3월 이내. 누구의 승인? 국장의 승인.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개업공개사 거래가 완성되죠. 거래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라 그랬죠. 물건을 내리기 위해서죠.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개업공개사 의무 위반하면요 업무 정지. 업무 정지. 자, 72번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이제 기본윤리 확인 설명 의무예요. 개업공개사가 2015년 10월 23일 중개를 의뢰받아 공유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자,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확인 설명 부분이 거의 다 나온 건데요. 확인 설명의 시점, 시기가 언제죠? 설명을 하는 시점. 설명을. 이 물건 이렇다는 설명을 하죠. 확인해서 설명해 주죠. 설명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그래서 확인 설명 제가 할 때 자, 확인 설명해서
제가 저기 시기 이렇게 해가지고 맨 앞에다 썼을 거예요. 확인 설명 시기는 언제다? 중개 완성된 때. OX? 예, 틀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중개 완성 중개 완성된 때가 아니죠. 중개 완성이란 계약 체결이죠. 계약 체결된 때가 아니죠. 중개 완성 전까지 설명을 해야지만 이 물건 이렇다는 걸 어떻게 돼요? 설명을 해줘야지만 계약을 체결하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래서 중개 계약 체결 전까지예요. 그래서 의뢰인은 개업공에서는 중개 의뢰 받은 때 중개 완성 전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설명 확인해 가지고 누구에게 설명해야 되죠? 설명의 대상은 중개 의뢰인. 자, 중개 의뢰인이 두 가지가 있죠.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과 권리를 이전하는 의뢰인이 있어요. 누구한테 설명해 줘야 돼요? 네, 취득 의뢰인 설명하죠. 자, 그럼 1번 맞아요, 틀려요? 네, 맞는 내용이죠. 그럼 맞는 내용을 갖다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바뀌어서. 그러니까 어차피 맞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게 답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이게 답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답은 여기 밑에 다 있어요. 이거 답이 이겁니다 해서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내용이지만 이 두 가지가 문제에서 잘 나오는 겁니다. 바뀌어가지고.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설명해야 된다? 틀립니다.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설명하는 게 아니죠? 누구한테 권리 이전을 해내게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개업공개사가 성질 정확하게 중개대상을 확인 설명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리에 해당한다. 네, 맞아요. 맞는 내용? 아닌데요. 자, 방법이 있었죠? 방법 이렇게 해서 있었습니다. 방법은 성실 정확하게 뭐하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 이게 확인 설명 방법이었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하라. 이게 방법이었습니다. 위반하면요, 개업공개사 아니라 그랬거든요. 제가 업무정지가 아니라 그랬는데 또 업무정지는 1-1 1 이하 징역부터 1천 하면 진짜 좋아하시네요. 아까부터 계속 1-1 나옵니다. 자, 개업공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된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개업공개사는 500만 원 과태료고, 자, 이거를 소속공개사는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된다? 예, 자격 정지 이렇게 되죠. 기억 이제 나시죠? 예, 이렇게 해서 기억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외우려고 그러면요 짜증만 납니다. 여러분들 이거 왜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왜 공부해요? 이거 합격해서 뭐 하려고요? 예. 자격증 타서 뭐 하려고? 자격증 가지고서는 뭐 액자에다 해서 모셔두려고? 그런 것도 있지만 돈 벌려고 그러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죠? 괜히 짜증내지 마세요. 혈압 높아집니다. 제가 요즘 짜증 많이 내가지고 혈압도 고혈압 해가지고 아침마다 운동한다고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괜히 짜증내지 말고, 자, 이런 것들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눈에 익혀주세요. 익혀두는 것이 상당히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틀린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에 중개대상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개 확인할 사항이다. 취득 조세 확인할 사항에 해당 되죠? 제가 밑줄치라고 한 거 있었죠? 두 가지 있었는데 뭐죠? 중개보수, 실비금액, 산출 확인 설명 사항에서 중개보수, 실비금액과 산출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죠? 자,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종류 있었죠? 네. 자, 그거 일단은 여기에 취득조사에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계약 당사에 교부하고 3년간 보존해야 된다. 네, 맞죠? 네. 자, 확인설명서 작성하는 것은 언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누구한테 교부한다? 쌍방, 당사자에게. 거래 당사자는 누구예요? 쌍방이죠. 그 다음에 몇 년간 보관? 3년간. 요거 위반하면요? 업무정지. 왜 업무정지예요? 네, 맞아요. 제가 계속 몇 번 얘기했던 거. 서식 관련 위반하면 업무정지 이렇게 되죠. 자, 5번에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중개는 소속공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개사가 함께 뭔다? 서명 및 날인. 및 또는 하면 틀리죠. 및. 자, 그러면 13번 공개사법령상 공개사인 개업공개사 등의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등 중개대 성물의 입지 조건은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입주 조건 확인 설명 사항 있죠? 자, 중개대 확인 설명서 4번을 보존할 기간은 몇 년간 보존이에요? 3년이죠. 니은 틀렸네요.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예요? 할 수 있다예요? 소속공개사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죠. 이거 서명 날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격 정지였죠? 서명 날인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자격 정지였어. 그러니까 개업공개사도 하여야 되고요. 개업공개사도 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소속공개사도 하여야 되죠. 지금 헷갈릴 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만약에 9월달에 문제 푸는데 여러분들처럼 이랬으면 제가 대때 뭐라 그랬을 겁니다. 아마. 지금은 9월달이 아니죠? 네, 9월달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자 당연히 지금쯤 요 정도 일단은 여러분들 충분히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의뢰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은 것은 소속공개 자격정지사에 해당한다.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았다. 위반 시 500만 원. 자격정지. 자격정지죠. 자 여기 다시 개업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돼요? 500만 원이죠. 개업 공개사가 500만 원이고 소속 공개사가 어떻게 된다? 자격정지게 되죠. 자 좀 쉬죠.